혹시 마케팅 학교 라이브에 참가하시나요? 광고에 대해 궁금한 사항들 라이브 채팅창에서 편하게 보내주시면 바로 답변해드리는 것 알고 계신가요? 심지어 실시간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는 사실? 평일 오전 10시와 오후 5시 마케팅 학교 라이브 함께해요. 안녕하세요. 저희 광고 퍼포먼스 팀의 이혜진 대리, 오정현 대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둘이서 하는 건 또 처음인 것 같아요. 그쵸? 맞아요. 네. 오늘 이제 10시에 라이브를 시작하게 됐는데요. 오늘 주제는 어떤 주제로 저희가 갖고 왔냐면 아마 제목에서도 보셨듯이 이제 뷰티 업종 미디어 믹스란 주제로 저희가 가져왔습니다. 맞아요. 네. 요즘 온라인에서 화장품을 구매하는 소비자가 진짜 많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단순히 한 가지 채널만 사용하는 것보다 여러 채널을 같이 믹스해서 사용하는 게 약간 중요해졌는데요. 네. 그래서 저도 약간 소비자의 입장으로 말씀드리자면 약간 인스타에서만 봤다고 사지 않고 전 인스타에 보고도 네이버에 한 번 더 검색을 해서 거기서 구매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소비자의 심리를 이용해서 광고의 성과 효율을 올리기 위해 미디어 믹스 전략을 오늘 주제에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도 사실 뭐 마케터이기도 하지만 그 전에 저희도 이제 여자고 뷰티 업종에 맞아요. 관심이 굉장히 많은 20, 30대 한 명의 소비자이기 때문에 저희가 화장품 업종에 대해서도 조금 더 어떨 때는 이제 광고적인 측면에서 어떨 때는 소비자의 측면에서 이렇게 좀 다각도의 시선에서 저희가 이제 인사이트나 피드백을 드리고 있고요. 관련해서 오늘은 정확하게 이제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미디어 믹스를 구조하면 좋은지 어떤 예산을 어느 정도 비율로 이제 미디어 믹스를 짜면 좋을지 등등 이렇게 좀 보다 세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안드릴 이제 매체는 어떻게 있을까요? 우선 검색 광고가 가장 기본적으로 있을 것 같고요. 그쵸. 네. 네이버 검색 광고. 그리고 뷰티 업종 같은 경우에는 메타에서 이제 많이 구매 전환이 일어나는 걸로 있고요. 맞아요. 그 인플루언서 마케팅도 같이 메타에서 진행할 수 있겠죠? 바이럴이라고 네. 할 수 있겠죠? 뭐 인플루언서 마케팅 혹은 뭐 리뷰, 블로그 리뷰도 있고요. 기타 또 있을까요? 예진 대리님께서 생각하시는 건 어떠세요? 저는 배너요. 네트워크 배너 광고. 순서대로 일단 진행을 해볼까요? 네. 네. 우선 네. 검색 광고 같은 경우에는 네. 확장 소재가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뷰티 업종도 올리브영 세일 이런 거 다들 좋아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세일 같은 그런 단어를 많이 추가해 두시면 네. 소비자들이 많이 클릭을 해서 들어가지 않을까. 네. 준비해주신 자료가 있으면 이거 순서대로 하셔도 됩니다. 아, 네. 네네. 그리고 이제 화장품은 약간 감성적인 요소가 중요한 제품이기 때문에 네. 단순히 검색 광고만은 또 할 수는 없긴 하잖아요. 네. 그래서 먼저 그 마케팅 퍼널의 단계로 인지도 형성과 네. 다음에 관심, 네. 그다음에 전환까지 이어지는 이 세 단계를 약간 걸쳐야 되는데 그렇죠. 약간 인지도 이제 1단계 인지도 형성해서 사용할 수 있는 점은 배너 광고가 있고 네. 다음으로 틱톡과 인스타그램 릴스 네. 그리고 뷰티 인스타그램 협업이 있는데요. 네. 약간 배너 광고로는 브랜드와 상품 노출을 먼저 시키는 그럼 저희가 먼저 찾아가는 마케팅을 진행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렇죠. 틱톡과 인스타그램 릴스로는 이제 숏폼 요즘 많이들 보시잖아요. 네. 숏폼 릴스로 이제 영상을 통한 유행을 주도할 수 있는 마케팅입니다. 틱톡과 릴스 말씀 주셨는데 혹시 네. 유튜브 쇼츠랑 네네. 뭐 이런 것도 다 포함인 거죠? 네네. 그러면은 혹시 틱톡에 대한
뷰티 업종이라고 하셨는데 저희 본부 내에서도 실제로 지금 틴트나 이런 화장품 뷰티 업종을 틱톡에서 이제 진행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틱톡의 경우 사실 연령대가 30대까지 가지 않고 대부분 이제 10대에서 20대 초중반까지만 가기 때문에 만약에 틱톡을 이제 저희가 제안을 드린다면 해당 그 브랜드의 무드도 좀 봐야 되지만 대부분 기초 화장품보다도 색조 화장품의 뷰티 업종이 조금 더 틱톡에 적합한 매체가 아닐까 싶어요. 네. 네. 또 말씀해 주세요. 네네네. 네. 그리고 뷰티 인플루언서 협업이 있는데요. 네. 제가 또 인스타에서 여러 브랜드들과 협업을 받아본 경험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거는 저도 솔직히 팔로워가 그렇게 많진 않는데 제 주변 사람들도 제 인스타그램을 보고 사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오, 네. 이만큼 인스타그램이 협업이 파급력이 되게 크다는 거고 맞습니다. 약간 이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제품을 노출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바이럴에 관련된 얘기는 저희가 이따가 3번에서 보다 좀 자세하게 얘기해 드릴게요. 네. 다음으로 또 어떤 순서가 있죠? 다음으로는 이제 네. 관심 단계인데요. 네. 이 단계에선 이제 소비자가 제품을 많이 찾는 단계이기 때문에 다양한 마케팅 방법을 활용해서 구매를 고려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네. 어떤 부분을 한번 말해볼까요? 일단 그러면은 네. 저희가 앞서서는 조금 개요로 설명을 네네. 드렸다면 지금은 이제 매체별로 특징과 어떻게 예산을 분배하면 되는지로 말씀을 드릴게요. 잠시만요. 혹시 예산에 따라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네이버 검색 광고는 가장 이제 베이직한 가장 기본적인 광고라고 할 수 있는데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일단 네이버란 매체 자체에 파급력이 있어요. 네이버 안 쓰는 한국인이 얼마나 있을까요, 사실? 거의 없죠. 네, 거의 없죠. 네이버 예전에는 뭐 다음도 있고 카카오가 이제 다음을 먹었기 때문에 아무튼 네이버가 가장 기본적인 매체이기 때문에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때문에 저희가 이제 니즈가 있는 다르게 말하면 목적성이 있는 소비자가 잠재 고객이 네이버 검색창을 통해서 검색을 하고 예를 들어 저희가 기초 화장품 중에서도 뭐 에센스라고 해볼게요. 에센스를 검색하고 에센스만 검색하지 않거든요. 20대 여성 에센스 추천, 가성비 에센스 추천, 저렴이 에센스 추천 이렇게 세부적으로 저희가 키워드를 굉장히 놔둘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네이버는 이제 CPC 클릭당 비용이 예전보다 많이 높아진 건 사실인데요. 사실 저희가 메인으로 가져가는 키워드는 일부 있지만 예산에 따라서 저희가 좀 더 세부적인 키워드, 자사 브랜드명 키워드 등등 이렇게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키워드의 폭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만약에 예산이 정말 보수적이라고 하셔도 네이버 기본적인 매체에서는 어느 정도 조금 예산을 편성해 주시는 것이 전환율을 높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것 같아요. 네. 최소로는 한 100만 원부터 시작을 해야 될까요? 사실 오늘 미디어 믹스이기 때문에 만약에 예산을 정해주시면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가 미디어 믹스 짜드리긴 해요. 그러면은 우선 저희가 예산을 한번 짜볼게요. 예를 들어 100만 원, 100만 원일 때, 그리고 뭐 500만 원일 때, 1000만 원일 때 이렇게 나눠볼게요. 그래서 100만 원일 때랑 500만 원일 때랑 어떻게 매체를 가져가면 좋을지로 말씀을 드리면 사실 100만 원일 때는 예산이 골고루 편성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사실 한 매체에 집중하는 것도 저는 더 어떻게 보면 맞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사실 한 달에 예산 1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이거 1예산으로 나누면 사실 3만 원 정도거든요. 때문에 1예산 3만 원 정도는 저희가 광고 비용으로 소진을 해봐야 저희가 어떤 그 데이터 내에서 어떤 타깃이 저희한테 코어 타깃인지 어떤 키워드가 저희한테 좀 적합했는지 등등 이런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예산이 보수적이라고 하시면 사실 제가 추천드릴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인데요. 아예 한 매체에만 집중을 해서 네이버나 메타 광고에 예산 100만 원, 100만 원 써보시고 그 인사이트를 통해서 다른 광고에 적용해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예산은 어쩔 수 없이 100만 원 내에서 이 매체도 조금 해보고 싶고 이 매체도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기간을 줄여야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의 매체 집중
운영하는 방식이고, 두 번째는 기간을 줄여 일 예산을 높이는 방법이겠죠. 약간 일종의 테스트 같은 느낌인가요? 네. 이런 방법은 어떨 때 사용 가능하시냐면, 예를 들어 저희가 뷰티 업종 맞이해서 최근에 뭐 봄맞이 세일이라든지 겨울맞이 세일이라든지 연말 시즌이라든지 이러한 특정 프로모션을 진행하는 기간이 있어요. 그 기간 내에서만 저희가 광고 비용을 빡 투자해보고 이 데이터를 통해서 저희가 어느 정도 성과가 있는지 이렇게 데이터를 좀 보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하나의 매체라고 하면은 저라면 네이버 검색 광고 혹은 메타. 근데 사실 뷰티 업종이다 보니까 메타도 굉장히 좀 효과가 좋을 것 같긴 해요. 뷰티 업종이 유독 어려워요. 다른 업종에 비해서. 그 이유가 뭘까요?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혹시? 이게 종류도 되게 많고 사람들이 네. 원하는 그런 게 엄청 다양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맞아요. 맞습니다. 네. 혹시 정현 대리님은 피부 타입이 어떻게 되시나요? 저는 수부지입니다. 수부지. 네. 저도 속건조가 되게 심한 수부지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게 왜 여쭤봤냐면 사람마다 같은 20, 30대 여성이라고 해도 피부 타입이 다르고 쿨톤이신가요 혹시? 웜톤이에요. 저 쿨톤이 화장했어요. 저 오늘 쿨톤 저는 쿨톤입니다. 격쿨인데요. 겨울 쿨톤인데요. 사람마다 원하시는 그 톤앤 매너가 다 다르고 사실 브랜드마다도 그 브랜드의 무드도 보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특히 뷰티 업종이 피부에 직접 닿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예민하고 구매까지 시간도 오래 걸리고 굉장히 신중하세요. 식품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저희가 뭐 떡볶이라고 예시를 들어볼게요. 떡볶이는 한 번 먹고 맛있으면 또 사요. 객단가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지만 뭐 예시를 들면 그렇거든요. 재구매율이 굉장히 높단 말이에요. 근데 뷰티 업종은 그렇지가 않아요. 일단 20, 30대 여성분들 특징상 고려하시는 사항들이 너무 많아요. 본인의 피부 타입이 맞는지, 그 회사의 무드가 나와도 맞는지. 저는 사실 설화수 이런 브랜드 잘 안 쓰거든요. 저도요. 네, 뭐 한율 이런 브랜드 잘 안 쓴단 말이에요. 브랜드와 저의 무드도 맞는지도 보고 이 피부랑 썼을 때 다른 사람이 어떤 트러블을 낳는지 뭐 화해 같은 어플에 검색도 해보고 다른 사람의 리뷰도 한번 찾아보고 등등 굉장히 많은 구매까지의 고려 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그래서 어렵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경제사는 로아스가 굉장히 잘 나온다는 사실. 저희는 그럼 어떻게 전략을 짜야 되냐? 다음에 이제 500만 원 예산으로 해볼게요. 500만 원 예산일 때는 일단 앞서서 말씀드렸던 100만 원 예산보다는 저희가 좀 더 활용해볼 수 있는 매체도 많고 예산도 그만큼 높아졌기 때문에 이것저것 다양하게 좀 해보실 수 있어요. 혹시 추천해주시는 또 매체가 있을까요? 저는 구글 검색 광고도 네. 좋은 매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그 이유가 있을까요? 근데 500만 원 정도면은 구글 검색 광고, 네이버 검색 광고 두 개 같이 할 수 있는 예산 정도잖아요. 네, 그쵸. 그래서 소비자들이 제품을 조금 더 깊이 알아보려고 할 때 검색 광고가 되게 큰 역할을 할 것 같은데 네. 이제 네이버에서도 한번 검색을 해보고 네. 또 구글 검색 광고는 CPC가 조금 저렴하잖아요. 네, 그쵸. 그래서 두 개 같이 한번 요것도 테스트를 한번 해보시고 네. 어느 쪽에서 효율이 조금 더 괜찮은지 네. 검색 광고도 네이버도 한번 구글도 한번 이렇게 테스트를 해보고 괜찮은 검색 광고를 한번 진행을 해보시는 게 네.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좋아요. 그러면은 네이버 검색 광고 중에서는 또 정현 대리님이 제안해 주셨는데 그거랑 또 첨언을 하면은 네이버 브랜드 검색 광고도 추천드리고 있거든요. 네. 네이버 검색 광고 안에 쇼핑 검색 비용. 네, 파워링크도 있고 그리고 쇼핑 검색도 있고 그 하단에 보시면 브랜드 신제품 검색이 있어요. 네. 신제품 검색은 자사 이제 브랜드에서 6개월 이내에 출시한 제품에 한해서 이제 집행 가능하신데 브랜드 검색은 뭐냐? 저희가 지금 메인 홈페이지 네이버 통합 검색창에 자사 브랜드명을 치면은 최상단에 뜨는 브랜드 구자거든요. 예시로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네이버 화면으로 띄워서 보여드리면 저희가 여기에 나이키라는 브랜드 쳐볼게요. 이렇게 뜨는
아니면은 여기가 하고 있나? 이렇게 자사명을 검색했을 때 페이지 최상단에 뜨는 이 구조가 브랜드 검색 광고예요. 브랜드 검색 광고는 장점이 CPC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 이거는 CPT 형태거든요. CPT 상품이라서 CPT 상품 뭐냐면은 저희가 한 달, 짧게는 일주일, 최대는 90일, 7일에서 90일 정도의까지 기간으로 이 상품을 구매하는 거예요. 자사 브랜드를 검색했을 때 최상단에 뜨게끔. 이런 방금 보셨겠지만 노출되는 그 소재에 대한 노출 기간, 노출 소재에 대한 A/B 테스트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브랜드 검색의 장점이 뭐냐면은 전환율이 굉장히 높아요. 예를 들어 제가 예시로 한율이라는 브랜드를 해볼게요. 한율 브랜드를 제가 인지하고 있어요. 이미 알고 있어요. 근데 그러면은 자사 브랜드를 알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전환율이 일단 높겠죠. 그러다 보니까 클릭률도 높고 자사 브랜드에 대한 관심도도 있다는 게 이미 증명이 된 거니까 굉장히 이제 전환 매출액이라든지 로아스가 높게 찍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저희가 사실 네이버 검색 광고에서 언제까지 브랜드명으로만 승부를 볼 수는 없잖아요. 다 허수고 어쨌든 저희가 일부 세부 키워드를 발굴해서 검색 광고에서 효과를 보는 게 더 우선시 되기 때문에 사실 브랜드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색조도 있고 기초 화장품도 있고 카테고리가 뷰티 업종 안에서도 다 달라요. 어떤 상품이 어떤 소구 포인트가 있는지는 사실 브랜드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세부 키워드에 대한 발굴은 어쨌든 그 브랜드에 맞춰서 저희가 컨설팅을 해드리는 게 가장 정확하고 빠르거든요. 그게 이제 리스크도 없고 해서 만약에 이제 좀 더 세부적인 항목은 저희가 나중에 연락 상단으로 주시면은 네,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구글 검색 광고 말씀 주셨는데 네이버 검색 광고와 이제 구글 검색 광고에서는 구글 검색 광고의 차이점이라고 혹시 장점이 있을까요? 구글 검색 광고의 장점은 네. 일단 CPC가 싸다 네. 라고 할 수 있고요. 네. 사실 구글 검색 광고의 장점은 네이버가 갖고 있는 제휴 지면이 장점이었다면 구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만큼 이제 노출되는 영역이 많기 때문에 구글 검색 광고에서 어느 정도 좀 효과를 보실 수 있다고 하고 그리고 사실 구글은 머신러닝 이런 툴과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세팅할 때도 뭐 경쟁사 타겟팅도 가능하고 자사 앱에 대한 타겟팅도 가능하거든요. 일단 앱 광고라고 하면은 저희가 흔히들 많이 쓰시는 이제 화해 앱에 대한 타겟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장점을 저희가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은 3번 메타로 가볼까요? 만약에 이제 500만 원 정도라고 하시면 매체별로 통합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 가용 예산이 한 16만 원 정도인데요. 16만 원 내에서도 만약에 비율을 따지면은 저는 가장 높은 비율로 메타를 추천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어 이렇게 네이버 검색 광고, 구글 검색 광고, 메타 이렇게 세 개의 매체로만 500만 원을 편성해야 된다 하면은 저는 메타 5, 네이버 3, 구글 2 이 정도의 비율로 예산을 편성할 것 같거든요. 그만큼 메타가 가장 뷰티 업종에서는 어떻게 보면 가장 효과적인데 가장 중요한 매체이기도 하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네이버에서 가장 중요한 건 검색어예요. 키워드예요. 단어란 말이죠. 근데 메타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죠? 소재가 중요하죠. 맞습니다. 소재가 가장 중요합니다. 뭐 단일 이미지도 굉장히 좋고 이미지라고 하시면 요즘에 좀 굉장히 성과가 좋은 게 비포 애프터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커버 쿠션이라고 해도 그 전에는 뭐 피부 모공이 어쨌고 저쨌고 그런 내용이 있고 애프터 사진에는 뽀용뽀용한 그런 이제 쿠션 이미지 사진으로 이제 약간 전후 비포 애프터를 지우겠습니다. 네, 아무튼 비포 애프터를 소구하는 그런 영상 소재도 굉장히 괜찮고요. 그리고 이제 쇼폼 영상도 요즘 괜찮거든요. 릴스나 이제 스토리 지면에 영상 소재도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혹시 또 메타에서 보셨던 뷰티 업종 소재가 기억 남는 게 있으신가요? 뷰티 업종 소재. 사실 예전부터 많이들 쓰셨던 게 저도 이런 소재를 제작해본 경험이 있는데 다짜고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맞아요. 저희 이전에 사셨던 분들 죄송합니다. 저희가 더 세일 많이 해서 이런 소급 포인트를 많이 봤는데 저는 제가 이제 광고 집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좀 뻔하다? 약간 질렸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또 소재가 또 관심이 있으신가요? 저는 약간 그 되게 입술 반짝반짝하게 만드는 틴트 있잖아요. 네. 그런 것도 엄청 입술을 진짜 완전 이렇게 유리알처럼 만들어주는 그런 소재가 있어요. 네. 완전 각질 있는 입술 같은 것도 약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비포 애프터 같은 건데 네. 이런 뭔가 약간 그 제품에 대한 네. 엄청난 뭔가 제품력 같은 거를 이렇게 보여주는 게 네. 네, 저는 그게 관심이 있었어요. 맞아요. 사실 메타에서 저희가 이제 해볼 수 있는 게 노출되는 소재도 굉장히 중요하고 소재의 퀄리티만 높여도 구매 성과율이 당장 바뀌어요.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소재라는 게 사람마다 원하는 그 포인트가 다르고 소재의 퀄리티만 바꿔도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온다는 게 진짜 과연 그래요? 라고 하시거든요. 제가 실제로 이제 광고를 작년부터 지금 계속 집행 중인 매체가 있는데 뷰티 업종이 그 전에 성과가 굉장히 안 좋았었어요. 로아스가 굉장히 막 200% 정도? 150에서 200% 정도로 계속 웃돌고 있는 정도였는데 제가 소재에 대해서 이런 방향은 이렇게 해봤으면 좋겠어요. 저희 영상 소재는 이렇게 기획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담당자분께 제안을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메타의 소재만 바꿨는데도 로아스가 막 500, 600으로 급상승을 했거든요. 사실 그만큼 메타에 있어서는 소재가 그만큼 많이 중요하고 어떤 포인트로 이제 수거하는지에 따라서도 굉장히 성과 차이를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에 메타 소재 내에서도 저희가 활용해 볼 수 있는 거는 뭐 기능성에 관한 기능성 소급 포인트를 여러 개로 줄 수 있는데 뭐 기능성에 대한 얘기 그런 뭐 아까 타입에 대한 얘기도 해볼 수 있고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성분에 대한 얘기 이런 것도 기능성에 포함될까요? 네네 그쵸. 그런 것도 가능하죠. 가격 혜택 포인트. 요즘 기획전 같은 것도 많이들 하시잖아요. 봄 맞이해서 이제 곧 봄이니까 봄 맞이해서 기획전도 많이 하시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아니면 신제품 출시에 대한 것도 많이들 하시거든요. 네. 예를 들어 저희가 원래 자사 브랜드가 기초 화장품만 다뤘던 뷰티 브랜드였는데 최근에 쿠션 같은 제품이나 틴트 같은 제품 이런 색조 화장품에 대해서도 이제 추가로 신제품 출시했다 이런 포인트들도 저희가 소구 포인트로 많이 활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하나 더 생각난 게 있어요. 네. 그 브랜드랑 콜라보 했을 때 네. 다른 그 브랜드 콜라보한 그 브랜드의 제품을 넣어서 이렇게 만약에 틴트랑 카카오톡이랑 콜라보를 했다. 네. 그러면 라이언을 넣어서 아. 약간 이런 귀여운 소재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콜라보 이렇게 할게요. 네. 그리고 1000만원으로 가볼까요? 1000만원이랑 하면은 어떤 거 할 수 있을까요? 1000만 원이면 진짜 할 수 있는 게 많을 것 같은데 네. 1000만 원도 우선 메타도 기본적으로 하고 그쵸. 네이버 검색 광고, 구글, SA와 GDN도 해볼 수 있죠? GDN이 무엇의 약자죠? 구글 디스플레이 네트워크 맞습니다. 그리고 배너까지. 네. 네트워크 배너 광고도 할 수 있고 뭐 배너 광고 종류가 많죠. ADN도 있고 모비온도 있고 뭐 기타 등등. 5번째로 이제 제가 좀 추천해드리는 건 카카오 모먼트. 뭐 카카오 모먼트 중에서도 카카오 그 플러스 친구 요즘 네. 되게 많이들 관심 있어 하시거든요. 이런 리워드 캠페인이라고 하는데요.
혹시 토스 쓰시나요? 네. 네, 토스 보시면은 저희가 일정 광고 상품을 보고 소액 뭐 1원에서 3원 아니면 10원 정도 저희가 이제 페이백을 받는 그런 개념인 거잖아요. 네. 카카오 리워드 캠페인을 통해서 저희가 모수, 트래픽을 얻어 자사몰 랜딩 되는 해서 이제 회원 가입자 수의 증가로 광고 성과를 측정하시는 뷰티 업종이 실제로 있었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사실 이렇게 저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검색 광고, 네이버 매체라든지 아니면 카카오, 메타, 구글 이렇게도 관심이 많으신데 리워드 캠페인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관심이 있으시더라고요. 실제로 제가 광고 상담이나 문의도 받기도 했었고요. 리워드 캠페인에 대한 내용은 저희가 다음 라이브 때 또 얘기해보는 걸로 하고 혹시 또 페이스북이나 타겟팅에 관한 또 얘기해 주실 거 있으실까요? 이제 리타겟팅도 네.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요. 네. 이제 뭐 메타픽셀 네. 같은 거를 사용해서 네. 이제 방문했지만 구매하지 않은 경우에 다시 타겟팅을 해서 네. 다시 전환까지 이어질 수 있게끔 메타에서 리타겟팅도 꼭 진행해야 되는 타겟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네. 약간 네. 대리님께서 네. 타겟팅에 대해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타겟팅은 처음에는 사실 예산이 1,000만 원 정도라면 그전에는 어떻게 데이터를 활용해 보셨는지 메타에서 광고 운영 어떻게 하셨는지를 좀 먼저 볼 것 같아요. 기존 데이터 확인 후 이 데이터에 대해서 저희가 얻은 인사이트가 있겠죠? 연령이라든지 어떻게 이탈했는지 CRM 타겟 등등등 저희가 그래서 핵심을 가져가는 맞춤 타겟 1, 유사 타겟 뭐 리타겟팅도 가능하고요. 여기서 이제 저희가 타겟팅 조합해볼 수 있는데 뭐 자사몰 방문자 180일 뭐 장바구니 최근에 뭐 예시예요. 그냥 90일 담은 사람 중에서 최근 90일 내 구매 완료한 사람들은 빼야겠죠. 이미 구매를 완료했는데 90일 이내에 또 구매할 확률이 굉장히 적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그 조합은 사실 마케터 분들마다도 다 편차가 있고 각각의 갖고 계신 이제 레퍼런스가 다르기 때문에 업종의 컨디션이라든지 그전 데이터라든지 이렇게 좀 다양한 요인이 많이 끼쳐서 어떻게 꼭 이렇게 타겟팅하면 무조건 성과 잘 나와요 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워요. 네. 또 있을까요? 혹시 예시로 네. 들어드릴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만약에 스킨케어 브랜드가 있다면 네. 틱톡 쇼폼과 유튜브, GDN 같은 배너 형태의 광고를 통해서 이제 브랜드의 인지도를 일차적으로 높인 다음에 이제 그리고 네이버 검색 광고를 통해 해당 키워드를 검색해서 2차 이제 네. 2차 탐색이 이루어지는 형태로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고요. 네. 이제 요즘 소비자분들은 되게 똑똑하시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광고가 노출이 되었다고 한 번에 구매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이제 세 번째로 이제 네이버 블로그나 리뷰 같은 것도 마지막으로 찾아보고 구매까지 할 수 있게끔 네. 바이럴도 해볼 수 있죠. 바이럴도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사실 굉장히 많아요. 종류가 인스타 인플루언서 협업 혹은 뭐 유튜브도 인플루언서 협업도 진행할 수 있고 그리고 그 블로그 배포 네이버 포스팅 리뷰 여기도 이제 두 개로 나뉘는데요. 하나는 체험단 다른 하나는 기자단. 혹시 체험단과 기자단의 차이를 알고 계시나요? 아니요. 체험단은 체험을 하시는 분들이고 네. 기자단은 네. 말씀 주시겠어요? 네. 네. 그 체험단은 뭐냐면은 저희가 제품을 제공받고 그 제품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그 사진도 찍어주시고 리뷰를 솔직하게 담아주시는 거라고 하면은 기자단은 저희가 사진을 드립니다. 그래서 일정 문구도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제품의 제공 유무에 따라 다르다. 체험단은 제품을 무상으로 제공받고 기자단은 제품을 제공받지 않습니다. 사진만 받아요. 이런 차이점이 있고 상품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저희가 기자단회 같은 경우는 블로거 분들이 제품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일정 원고료 뭐 10,000원 정도 저희가 따로 별도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건 냅둬도 될 것 같아요. 네. 혹시 블로거 배포에 대해서는 사실 어떻게 집행하는지에 따라서도 예산이 천차만별이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집행을 한다라고 하시면은 이거는 모든 바이럴 매체가 다 마찬가지긴 한데 A는 예를 들어 정해진 똑같은 100만 원 예산 내로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10만 인플루언서 10건이 좋은지 아니면 1만 인플루언서 극단적 예시이긴 합니다. 어떤 게 더 낫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1만 인플루언서 100건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왜 그럴까요? 우선 팔로워 수도 중요하긴 한데 네. 요즘은 또 댓글이랑 좋아요 수도 되게 많이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10건보다는 100건, 1만 인플루언서의 100건이 네. 더 파급력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사실 다량 배포에 대해서도 이제 발행 건수 얘기해 주셨는데 네. 배포 건수도 물론 중요하죠. 사실 근데 그보다도 중요한 이유가 10만 인플루언서가 만약에 요즘 예전에 안 그랬는데 인성 이슈라든지 어떤 맞아요. 논란이 생겼어요. 그러면은 저희 자사 상품에서도 바이럴을 같이 진행했고 앞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협업을 진행했는데 그분이 무슨 논란에 휩쓸리면 그 감당은 저희가 이제 매출 영향이기 때문에 그러한 위험성의 리스크를 낮추고자 B를 선택하는 게 더 낫다고 말씀드릴 것 같아요. 네. 혹시 또 있을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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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사실 바이럴 같은 경우에 이제 단점으로 보면은 네이버 검색 광고나 배너 광고나 갑자기 딸꾹질 나가면 사실 여기서까지는 광고 매체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저희가 대시보드로 데이터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노출이 얼마나 됐고 클릭이 얼마나 됐는지 안녕하세요 제동이네님. 화장품 브랜드는 마케팅 채널 어떤 게 이용하는 게 효과적인가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 오늘 주제가 저희가 미디어 믹스잖아요. 그래서 예산에 따라서 어떤 마케팅 채널을 어떻게 활용하는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 분배에 대해서도 일단 중요하고 예산을 먼저 정해주시면은 그 예산 내에서 저희가 미디어 믹스를 짜드리기 때문에 먼저 제동이네님께서 예산을 정해주시면 저희가 역으로 제안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지금 라이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만약에 자세한 내용이 보다 궁금하시다 싶으시면 저희 위에 상단에 있는 네임 카드로 연락 주셔도 되시고요. 아니다 지금 그럴 바쁘시다고 하시면 저희 지금 라이브 끝나면 다시 이 영상이 업로드가 될 예정이거든요. 그 영상 봐주시면은 저희가 100만 원, 그리고 500만 원, 그리고 1000만 원 이렇게 좀 3개 구간으로 나눠서 매체별로 이제 어떻게 조율을 하는 게 좋은지 예산 비율은 어떻게 가져가면 좋은지 설명을 드렸어요. 영상 보시고 좀 이해가 안 가시거나 좀 1대1 맞춤으로 컨설팅이 필요하다 하시면은 상단에 네임카드로 연락 주시는 게 보다 좀 빠르게 컨설팅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네이버 광고 매체 말씀드렸죠. 위에 있는 매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정확하게 데이터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대시보드 상에서 데이터 확인이 가능하다. 하지만 바이럴은 광고 성과 측정이 어렵다.
인플루언서분한테 직접 연락을 해서 네. 인사이트를 좀 보내주세요 라고 네. 해서 받는 방법도 되게 어려운 방법이잖아요. 그쵸. 약간 그렇다 보니까 네. 바이럴은 좀 효과가 뚜렷하긴 하지만 성과 측정이 어렵다고. 맞아요. 그래서 이제 광고주분들께서 사실 바이럴 금액이 절대 저렴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광고주분도 계셨거든요. 바이럴 효과 있는 거 알겠어요. 근데 어느 정도 효과 있어요? 라고 증명해 줄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신 적도 있으세요. 저희 입장에서는 바이럴을 통해서 어쨌든 매출이 증대되고 효과가 있다고 분명하게 단언해 드릴 수 있는데 어떻게 명확하게 대시보드 상에서 이제 데이터가 숫자로 찍히는 게 아니잖아요. 간접적인 효과이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저희 입장에서도 제안을 드리지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 것 같긴 해요. 네. 혹시 또 추가로 말씀드릴 내용이 있나요? 없으시면 저희 네. 마무리 해도 될까요? 네. 네, 맞습니다. 네. 마무리 네. 해볼까요? 네. 저 이제 오늘 라이브 주제로 미디어 믹스를 활용한 뷰티 브랜드에 대해서 가져왔는데요. 네.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거나 광고 문의를 해주시고 싶으신 분들께는 저희 위에 네. 상단 네임카드에 있는 번호로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광고 퍼포먼스 2팀 오정현 대리 이혜진 대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